안녕하세요. 오늘 금지행위 나갈 차례인가요? 자, 교재 191쪽입니다. 금지행위. 그 법제 33조가 실려 있는데 조문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부작위 의무예요. 자, 법제 33조 개업공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사 등이란 말의 밑줄입니다. 그리고 등이란 말에 또 동그라미예요. 등이란 말에 동그라미. 자, 그럼 중개업 종사자 전체는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뜻이죠. 자, 다음 1호 갑니다. 7가지인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매를 업, 여기에 몇 줄이에요? 매매업의 첫 번째 금지행위. 다음 두 번째 금지행위 2호입니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여기까지 몇 줄이에요? 그럼 무등록업자라는 얘기죠, 이거?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에 의뢰받거나 중개를 의뢰받거나 몇 줄 것이고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의 밑줄입니다. 자, 3호로 내려갑니다. 사례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 여기에 밑줄입니다. 보수도 받지 말라는 얘기고요. 다음 4호 갑니다. 당해 중개사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거짓된 언행의 밑줄이에요. 다음 5호 갑니다. 관계법령에서 양도할 수 있는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 등의 증서 등 밑줄이고요.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밑줄이시고 그 매매를 업을 하는 행위. 매매를 업. 그래서 증서 중개 매매업이 금지되어 있어요. 6호 갑니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직접 거래의 밑줄입니다. 거래 당사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쌍방을 대리해도 밑줄이에요. 자, 7호 갑니다.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마지막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밑줄 그시고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입니다. 밑줄 그시고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투기를 조장의 밑줄입니다. 자, 그래서 7가지 금지행위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부작위 의무입니다. 이거 일단 적용 대상이 지금 누구로 되어 있냐면 금지행위 적용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사 등이란 말은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를 말하더라.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 외에도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입니다. 이들 모두는 금지행위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조원도 해서는 안 되고요. 소공도 물론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 종사자에게만 금지행위가 적용돼요. 일단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금지행위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개업공사 등에게만 적용한다. 앞에서 개업공사 등이 어디서 나왔었냐면요. 가장 먼저 이중소속에서 나왔어요. 개업공사 등은 이중소속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서 나왔습니다. 결격사유자는 개업공사 등이 될 수 없다. 여기서 나왔고 비밀준수에서 나왔거든요. 개업공사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나왔죠. 다음에 이제 금지행위에서 나왔어요. 오늘 개업공사 등이란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 금지행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7금지라고 그러고요. 학교 다닐 때 7공주 있었죠. 우린 7금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지행위, 중개사물에 대한 매매업. 두 번째,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예요. 이거는 다음 세 번째 금지행위, 중개 보수 및 실비를 초과하여 받은 행위. 다음 네 번째 금지행위,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다섯 번째 금지행위로 증서 등에 대하여 중개를 했거나 매매업을 영위했거나. 여섯 번째 금지행위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했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했거나.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투기 조장행위입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금지행위 7가지가 요건데 나중에 이제 제재까지 다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수업의 목표는 일단 저 금지행위 매매업이 뭐고 무등록업자 뭐고 투기조장행위가 뭔지 이것을 정확하게 개념을 이제 파악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개념 파악에 주안을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금지행위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업을 하는 행위가 첫 번째 금지행위예요. 이거는 따라서
조문의 형태가 지금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네요. 그러면 중개대상물 매매업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중개선물이 아닙니다. 자동차, 항공기, 선박입니다. 이것에 대한 매매업입니다. 우리 법상 금지 행위가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이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으로 하는 행위, 이것은 우리가 중개업 용어의 정의를 할 때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기회에 단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이건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므로 일단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어야 되며 다음에 이 행위가 영리성도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성 있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매매업이 되는 겁니다. 해서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을한테 팔아치우고 병한테 부동산을 매수하여 정한테 팔아치우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업을 했어요. 이게 매매업이에요. 이게.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노는 사람인데 매매업이 금지가 돼 있대. 매매업이.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굉장히 이상하던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업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금지행위예요. 매매업을 허용을 해놓게 되면 그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데 쓰고 가격 상승을 초래하면서 부동산 투기 주장 우려가 있더라. 그래서 매매업을 전면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업은 첫 번째 금지행위입니다. 우리 경매행위 할 수 있죠. 그럼 경매행위인데 개업공사가 말이에요. 경매법정에 가서 부동산을 낙찰을 받아 팔고 낙찰 받아 팔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게 경매행위입니까? 경매행위라는 것은 의뢰인, 손님을 대신해서 부동산을 낙찰받아 주고 입찰표를 써주는 행위. 입찰을 써주고 낙찰을 받아주는 행위. 이게 경매행위죠. 그러니까 직접 본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팔고 낙찰받아 팔고 이건 할 수 없어요. 뭐에 걸린 거예요? 매매업 아닙니까?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명의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사람 명의로 하면 되겠네. 그죠? 본인 명의로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되나요? 자, 이게 토지입니다. 개업공사가 토지를 매입해요. 매입해갖고 여기다 상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분양을 하는 겁니다. 즉 건물 신축 분양업이에요. 이거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을 합니다. 이거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것도 할 수 없어요. 뭐에 걸린 거예요 지금? 매매업에 걸렸죠. 매매업이에요. 이거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개를 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받아서 팔고 안 됩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파는 것도 안 됩니다. 모두 본인의 명의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일단 거기까지. 그럼 취지상 매매업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대업도 금지되는 행위냐? 이 문제가 있죠. 임대업은 금지되는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임대업은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에요. 매매업만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첫 번째 금지 여기까지 이해만 해주시고 다음 두 번째 금지 행위입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즉 무등록 중개업자이자.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이렇게 제목을 제가 붙였어요.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았습니다. 알면서 그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거나 그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무등록업자에게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이게 바로 두 번째 금지행위예요. 그래서 조문만 충실히 이해하면 되는데요. 무등록업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중개 대상물을 소개를 받는 거예요. 개업공사가. 소개를 받는데 이 소개받는 과정에 지금 누구를 통했다는 얘기예요? 무등록업자를 통했다는 얘기죠. 요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자의 업무 활동을 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소개함에 있어서 우리 개업공사가 이를 도와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자를 통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의뢰를 받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자에게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갑을 간의 거래를 무등록업자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소개하는데 계약서를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의 명의를 여기다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해서 A 개업공사 명의를 이자가 빌리는 겁니다. 야 여기다 좀 넣어줘. 그래갖고 A가 여기다 명의를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예요. 이거고 나아가서 A의 개업공사 사무소입니다. 이 사무소에서 갑과 을 간의 거래가 있었죠. 이 거래를 무등록업자가 와서 거래를 시킨 거예요. 사무소 제공했죠 이거. 이것도 명의 이용으로 해서 가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갑과 을은 A의 사무소에서 거래했다는 타이틀을 신뢰했죠 지금. 그러니까 이자에게
거래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무소 제공행위도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바에 따르면 이 경우에 갑과 을이 손해 입었습니다. 그럼 A는 무조건적인 책임지라고 그랬죠? 사무소 제공 기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 무과실 책임이었죠. 그래서 이 둘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나아가서 이자는 우리 금지행위도 걸린 거예요.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도 걸린 겁니다. 무등록업자에게 제공했으니까. 이해했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만 잡아두시고요. 근데 실무적으로 우리 무등록업자들은요, 자금력도 풍부한 경우가 많고 좋은 물건 갖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들과의 거래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요게 좀 안 돼가지고 자격을 못 딴 거죠 지금. 그죠? 그렇게 된 건데, 그럼 무등록업자와 거래했다가 걸렸거든요.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처음이다고요? 처음 여부를 안 따집니다 이거. 횟수 안 따지잖아요 지금. 알면서 그래야 되죠? 그렇죠. 몰랐다라 오리발 사죄없이 내밀어야지. 오리발이 최고입니다. 오리발이. 그래서 무등록업자임을 알아야 돼요. 알았다는 것은 검사가 증명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럼 두 번째 금쟁이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다음 세 번째로 갑니다. 193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즉 이거는 이제 보수를 더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하는데 우리 법에서 정해준 중개보수가 있습니다. 법정 중개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비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개보수든 실비든 명목을 따지 않아요. 명목에 불문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 이것을 더 받는 게 전부 다 금지예요. 이게 전부 다 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 정해놓은 이 보수라든가 실비를 초과하여 한 푼이라도 더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1년 이하의 적도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등록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히 처벌합니다. 보수 초과 행위. 그 전문 직업인의 보수 중에요. 우리처럼 중히 처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수를 정해진 보수보다 더 받았다. 그러면 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변호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또는 이 세무사회계사 그들 보수 더 받았거든요. 그렇다 하여 이거 징역까지 갈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런 거. 과태료 때리고 맙니다 그냥. 과태료 자기네 협회에서. 근데 우리는 징역이나 벌금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거. 징역 받으면 자격도 취소, 등록 취소예요.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았죠? 결격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결격이에요. 그럼 등록 취소입니다. 3년간 중개업 종사예요. 종사 금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히 처벌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 개업공사 한 분이요. 이걸 헌법소원 한번 제기했어요. 이거 위헌이다. 전문 직업인의 보수 가지고 이렇게 심의 규제하는 것은 이거는 국민이 갖고 있는 행복 주권이라든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했고 이거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거든요. 이거 합헌 결정 날게요? 위헌 결정 날게요? 예? 합헌 났으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겠죠? 위헌 결정이 났으면 이거 공부할 일이 없죠. 그래서 합헌 결정 났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부동산 중개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크대요. 그래가지고 보수 규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실무적으로 절대 보수는 더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현금으로 이제 더 받았습니다. 정해진 보수보다. 그러면 이건 똑 떨어지는 보수 초과죠. 현금으로 더 받지는 않았지만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 자동차를 받았다, 보석을 받았다, 뭐 양주를 받았다. 전부 다 해당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더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아가서 이걸 사례로 주던 증여로 주던 고마워서 주던 미워서 주던 요구해서 주던 따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지 더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까지. 근데 의뢰인이 진짜 고마워서 기업공사를 통해서 돈을 무지하게 벌었어요. 고마워서 줍니다. 그거 받아도 안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그건 우리 예의에 벗어나는 일 아니에요 그거? 어? 고마워서 주고 있는데 너무 거절해도 우리 예의가 아니죠 그거. 그죠? 그냥 주문 받아야지 뭐.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건 탈이 없는 거예요. 보수 초과행위로 걸리는 게 누가 일러가지고 자꾸 걸릴 것 같아요? 옆에가 어떻게 더 받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준 사람이. 의뢰인이 일러서 걸리는 거죠? 의뢰인이. 그러니까 의뢰인이 그렇게 고마워서 주는 건 받아야지 그냥. 안 그렇습니까? 이게 몇 해 전에 그 초등학교 그 우리 동창 여자애가 강남에서 부동산 하고 있거든요. 걔가 그저 손님한테 토지를 소개했는데 그 토지가 6개월 만에 되팔아줬는데 손님이 3억을 번 거예요. 6개월 만에. 부동산은 아니할 말로 돈질이에요. 돈질. 돈질을 얼마나 잘하느냐. 속된 말로.
돈 놓고 돈 못 깁니다 그냥. 그래갖고 3억을 벌어주니까 손님이 통장번호 대라. 내가 10% 쏘겠다. 3천만 원 쏘겠다. 그러더래. 그래갖고 또 얘가 또 이 간이 적잖아. 그래갖고 절대 안 된다. 나 이거 걸리면 이거 저기 간다. 걸릴 일이 뭐 있느냐. 내가 가만히 있는데 대라. 그랬더니 안 된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 손님이 보석을 3천만 원씩 갖고 보내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왜 보석이야? 금덩어리를 사서 보내든가 하지. 그죠?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요. 야 분명히 그 양반 너한테 흑심 있는 거다 이거. 이거. 근데 걔는 나한테 흑심이 있어. 뭘 착각 아니여. 그래서 어쨌든 그래갖고 보석을 택배로 보내버린 거야. 이거를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야가 이거를 낄 수 없잖아 이거. 기 신랑한테 맞아 죽을 일 있어 이거. 그러니까 이걸 갖다 보석상에 가서 바꿨대요. 바꿨는데 하나도 껴보지도 않았는데 1,500만 원 받았대. 반통만 왔대. 아까 죽는 줄 알았대 아주. 야, 그래갖고 너 솔직히 얘기해봐. 못 껴봤어 그랬더니 목걸이를 한번 해봤대. 그리고 다시 팔았다는데 그래갖고 후회를 엄청 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들은 결국 이게 아무 탈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 가끔 그런 경우 있대요. 이렇게 이제 이른바 이제 복부인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강남에 그 소나타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렇죠. 렉서스 알고 계시네. 타고 다니다가 이렇게 소개해갖고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차 줘버린대 그냥. 니 타고 다니라 그러고. 이게. 아이 줄라면 추접스럽게 무슨 중고차를 주고 그래. 새 차를 사줘야지. 안 그래요? 네. 그런 일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돈을 그렇게 벌었으면 이제 그런 사례 같은 거는 큰 탈이 없는데 문제는 요구해서 이제 주는 경우라든가 또는 이제 뒤통수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줘놓고. 그런 경우는 아주 낭패를 보게 된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례를 봤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젊은 것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된다. 무섭습니다 요즘. 아주 무서워요. 이것도 실사례인데 몇 해 전에 이것도 그 상가 건물이었는데요. 이 상가 건물을 이제 거래를 시켜달라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거래가가 1억. 근데 이게 이제 골목에 조금 안쪽에 들어가 있어갖고 이게 점포도 작고 그래가지고 이게 거래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더래. 근데 이제 이걸 팔아달라 하면서 사장사장 하면서 이제 팔아달라고 하더래요. 젊은 사람이. 그래갖고 이걸 이제 물건을 접수했대요. 그래갖고 이거 팔아주면 1,000만 원을 줄게 그랬대요. 보수로. 근데 이거 법정 보수가 90만 원밖에 안 돼요. 1억짜리 하면 최고 0.9% 때려도 90만 원이죠 이거? 9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 정도 작업을 했대요. 6개월 정도 매수인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광고도 하고 이제 6개월 정도 작업을 해갖고 매수인을 찾아갖고 거래를 시켰어요. 거래시켰는데 거래하는 당일날 매매계약서 쓰는 당일날 야가 생각해보니까 1,000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래갖고 500만 원 깎았대. 그래갖고 500만 원 이제 500만 원 하자 그래갖고 500만 원 깎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500만 원을 받았대. 그리고 잔금 치렀잖아요. 잔금 치르고 이제 보수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았는데 한 2달쯤 지난 거예요. 2달쯤 지났더니 이 친구가 다시 이 사무소를 들렀더래요. 그래갖고 웬일이시냐. 그랬더니 이제 앉아서 하는 얘기가 500만 원은 생각해보니까 법정보수보다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니냐.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손님이 처음에 1,000만 원 주기로 했던 거 아니야.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6개월 동안 일을 해서 결국 거래를 시켰던 건데 손님이 비싸다고 해서 이거 500만 원 깎으랬는데 이게 비싸다 하시면 좀 곤란하다. 그랬더니 막무가내래 또. 그래가지고 하도 이제 말이 안 통하길래 부인하니까 그래 통장 대라 그럼. 그래가지고 90만 원 남겨놓고 410만 원 송금해버렸대 다시. 줘버렸대. AT론 놈 그러면서. 줘버렸대요. 그리고 주고 났어요. 그때 한 2달 좀 또 지나고 또 왔더래. 이거를. 그래갖고 한단 소리가 이거 돌려줘도 소용이 없다고 그러던데 이거. 아주 죄가 크던데 이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상태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돌려줘도 소용없는 건데. 돌려줘도 소용없어요 그거. 1년 이하의 잭돈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거.
임의적 등록 취소에 잘 풀려 업무정지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결국 얘가 계속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 방법 없다 그거. 손님하고 잘 얘기해라. 그러고 말았어 내가. 나중에 봤더니 200만 원과 300만 원 더 줬대. 거꾸로 입 닫으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지역에 우리 개업공사들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임에 갔대요. 모임에 갔더니 당한 사람이 또 있더래. 얘한테. 당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상습범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놈이지. 그놈은 자격시험 공부를 해본 거예요. 이게 개업공사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이걸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뒤통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면서 다니면서 그 젊은 놈이 말이요. 어? 부동산 그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 개업공사를 등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차 끌고 가는데 이놈이 건널목에 이렇게 서 있더래. 이렇게 차 끌고 가는데 골목에 서 있더래. 이렇게. 딱 보는 순간 그 생각 딱 들더래요. 저걸 차로 밀어버려? 진짜로 밀어버려. 그리고 객값을 물어줘? 그 생각이 들더래. 얼마나 미우면 그랬겠냐고. 문 닫았어요 결국. 이 사람 문 닫았습니다. 그냥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이거. 그러니까 이제 저런 타격을 심적 타격을 한번 받아버리면 중개업하기가 싫어지는 거지. 사람이 싫은 거예요. 사람이 이게. 그래서 이 진짜 젊은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수수료 절대 더 받지 마세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조용히 이제 보수를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오피스텔 같은 거. 오피스텔 개업공사가 이제 20만 원에 출발한 경우 많아요. 근데 법정보수 계산하면 뭐 15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애한테 20만 원 받았어. 그럼 애가 조용히 통장 달라고 그래. 그래갖고 통장 이제 쏴줘.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쏴줘. 그래놓고 조용히 가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조용히 가서. 그럼 등록관청에서 바로 소명 통지 날라와요. 이거 저거 민원 들어왔으니까 이거 소명해라. 소명 어떻게 해? 바로 업무정지지 그냥 이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받으면은 고발까지는 안 가요. 업무정지 먹고 마는데 이거 임의적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예요. 보수 초과는 6개월입니다. 업무정지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금액이 좀 심하면 고발 들어가요. 고발 들어갑니다. 그러면 벌금 받아버렸다. 만약에 징역까지는 안 가겠죠? 보수 더 받았다가 징역까지 가겠어 이거? 거기까지는 안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집행유예라든가 벌금 받아버리면 타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것도 300만 원에서 벌금 받으면 이거는 완전 문 닫아야 돼 그냥 이게. 그래서 어쨌든 보수는 더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존다 해도 받지 말고, 어? 그러니까 뒤통수 맞지 말고 나중에.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감 잡고요. 그 193쪽에 분양 대행 등의 적용 여부 이 말이 나와 있죠. 이거 잠깐 짚고 갑니다. 우리 컨설팅이라는가 분양 대행이 있지 않습니까?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은 이거 중개라 했어요, 아니라 했어요? 이거 소개하는 게 아니니까 중개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중개 아니라고 그랬으면 이 일을 해주고 이에 대한 보수는 중개 보수 규정에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거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초과에 걸릴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주의를 꼭 해주시고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에 대한 보수는 보수 초과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 할인 중개행위로 내려갑니다. 자, 이 갑과 을 사이의 거래를 A가 소개합니다. A가 소개하는데 갑으로부터 받을 법정 보수가 200만 원이었어요. 을로부터 받을 보수도 2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갑과 을이 서로 약정을 했어요. 약정을 해가지고 을이 전액을 부담한 거예요. 그래서 을로부터 개업공사 A가 400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을로부터. 이거 보수 초과다 아니다? 보수 초과다? 아니다. 아니죠. 이거는 의뢰인들의 자유로운 약정에서 누가 보수를 부담하느냐는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받았으므로 이거는 보수 초과로 볼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이번엔 갑으로부터 200만 원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을에게는 2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요. 무료로 해줬습니다. 무료. 그럼 무료 중개행위는 위법일까요? 아닐까요? 위법은 아니겠죠.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니까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무료로 중개행위 하더라도 을에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이거 이 을이 손에 있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도 지겠죠. 그러니까 무료 중개행위에도 우리 법의 적용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이죠. 그래서 이거 판례 일단 이해를 합니다. 개업공사가 소정의 수료를 받지 아니었다고 해서 확인 설명 의무와 그에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다음 선언 때 이런 내용들을 다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무료 중개행에도 우리 법의 적용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을한테 왜 무료로 해줄게요? 이뻐서
무슨 아는 사람이야. 이뻐서 그래야지. 이쁘면 모든 게 용서되는 거죠. 예. 이쁘단 얘기하니까 저희 집 작은 애가 딸인데 그 같은 반에 이제 그 딸애가 그 집은 참 희한한 집이다. 그 집은 딸만 셋이래. 딸만 셋인데 애들 키만 키우는데 그냥 계속 혈안이 돼 있대. 그 집은 애를 키 키우는데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사업하시는 분인데 키만 커라. 나중에 다 해줄게. 그죠? 공부고 뭐고 필요 없다. 참 가풍이 희한한 집이하고. 키는 성형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쁘면 다 용서가 됩니다. 근데 그런 며느리 들어오면 어떡하지? 쫓아낼 수도 없고. 항상 뭐 며느리 내가 데리고 사는 건가? 지놈이 애써서 살겠지 뭐. 예. 자, 그 다음 이제 초과수수 약정의 효력 및 순가중기계약이라 나와 있는데 순가중기계약만 보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 중기계약과 전속 중기계약 제도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공부한 적이 있는데 순가중기계약 개념을 지금 이제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토지거래나 상가거래할 때 순가중기계약이 상당히 많은데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토지를 갖고 있는 갑입니다. 이것을 팔아달라고 개업공사 A한테 중개 의뢰하면서 내 손에 5억만 쥐어달라. 나머지 차액은 모두 중개부서로 가져라. 이게 순가중기계약이에요. 이게 사는 쪽에서도 가능한데 나는 예산이 5억이 있다. 5억이 있으니까 5억을 드릴 테니까 이 토지가 마음에 든다. 4억 8천에 구하든 9천에 구하든 관여치 않겠다. 모두 나머지는 중개부서로 가져라. 이게 순가중기계약입니다. 그래서 순가중기계약이라는 것은 의뢰인이 최저가나 최고가를 정한 거예요. 최고가나 최저가나 최고가를 정하여 중개 의뢰하고 그 차액을 중개보수로 지급하는 형태. 이것을 순가중기계약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면 이거 순가중기계약은 그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토지나 상가할 때 이게 상당히 많은데 그럼 순가중기계약을 의뢰인과 개업공사가 체결을 했거든요. 그럼 체결하는 순간 이 약정만 가지고 바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죠. 약정만 갖고는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순가중기계약을 체결했다 하여 이건 당연 금지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그 소소한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초과를 했어요. 그럼 비로소 이제 보수 초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금지행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가중기계약은 당연히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중기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거는 그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초과했을 때 비로소 금지되는 걸로 봐야 되니까 상대적 금지다라고 저는 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순가중기계약은 절대 금지되는 행위가 될 수가 없죠. 이렇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순가를 하는 이유는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 높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순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당연 금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물건이 잘 안 팔리고 하자가 있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물건들 대부분 순가로 가죠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건 내놓을 때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보시면 돼요. 거래를 반드시 시켜야 되겠는데 이게 잘 거래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걸 순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3억만 줘달라. 나머지는 다 보수로 가져라. 그래서 이제 계약서는 내가 3억 2천을 써주든 얼마를 써주든 써주겠다. 써주고 대신 나머지 차액 부분은 다 내가 환급을 해주겠다. 그러면 개업공사가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고려해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순가예요. 근데 나중에 돈 줄 때 속 좀 쓰리죠? 속이 좀 쓰립니다. 이게. 자, 그래서 보수 초과 여기까지 일단 이해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195쪽에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금지행위인데 이거는 중개대상물 거래상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이게 이제 네 번째 금지인데 이른바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에 대한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랍니다. 그럼 중개상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론의 입장으로서는 확인 설명 사항이 바로 거래상 중요 사항이다 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확인 설명 사항. 그럼 확인 설명 사항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적이 있는데 확인 설명 사항은 10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두 음자 따갖고 암기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기권거수예요. 그 다음에 공시면, 한지세예요. 들어본 적은 있죠?
당장 암기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니까 자동적으로 기억될 거예요. 기권거수, 공시면 환지세요.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 사항, 거래 예정 금액,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사항, 시설물의 상태,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거짓말하면 일반적으로 거짓된 언행으로서 금지행위로 처벌받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모든 확인 설명 사항이 거래상 중요 사항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인 설명 사항 중에 이 정도는 중요해야 돼요. 만약에 이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실이어야 돼요.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거짓말했다. 그럼 금지행위로 처벌받고요. 이건 1년 이하의 징역사유입니다. 이거는 그럼 이제 케이스별로 따져보면 일단 소송이 이 물건에 대하여 제기된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숨기는 겁니다. 그래갖고 거래를 시켰어요. 소송 제기된 사실을 숨긴 행위. 이건 거짓된 행위 맞겠죠? 맞고요. 중요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아주 전형적인 유형. 개발 계획이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고지하여 거래를 시키는 행위. 전형적인 유형이죠. 거짓된 행위입니다. 또 거래가 한산해지면서 살려는 사람도 없어요. 살려는 사람은 없는데 이 토지를 매수하면 바로 고가로 다시 매도할 수 있다. 즉 고가로 전매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거래를 시키는 행위. 이게 바로 또 거짓된 행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와 유사 사례가 그거예요. 이 토지 매수하면 내가 1년 내에 2배 가격으로 팔아줄게. 3배 가격으로 팔아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다 거짓된 행위예요. 이거. 그럼 실제로 1년 내에 만약에 2배로 팔아줬다. 진짜로. 그럼 거짓된 행위 피해 가나요? 그래도 못 피해갑니다. 우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1년 내 2배가로 팔아줄게 하는 순간 의뢰인의 판단을 그치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금지로 갑니다. 만약에 근데 실제로 이 2배로 팔아주면요. 그 점은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감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줬으니까 그래 이거 내가 봐줄게. 그럴 수 있죠. 근데 금지 행위면 틀림없다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짓된 언행을 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하게 되면 의뢰인이 손해 입을 것이 거의 분명하거든요. 근데 의뢰인의 손해 발생은 금지 행위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손해 입든 안 입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순간 금지 행위를 완성해버린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여 만약에 의뢰인의 손해까지 입혔잖아요. 손해까지 입히면 이때는 우리 법상의 금지 행위 위반으로 처벌될 일이 아니에요. 형법상의 범죄로 이때는 처벌됩니다. 형법상의 범죄로. 거짓말하여 손해 입혔다. 즉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했죠. 이게 무슨 죄예요? 형법상. 이게 사기 아니에요. 사기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된 언행에 걸렸잖아요. 이건 100% 사기로 갑니다. 다 100% 사기로 가요. 사기는 훨씬 중요해져요.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사기로 가면 요게 이제 이걸로 가면은 거의 사기로 가요. 그래서 요즘 뭐 시세에 대한 정보를 속였다. 이런 건 전부 다 사기로 처벌했어요. 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개업공사가 조심해야 될 게 또 사기죠? 사기입니다. 판사도 사람인지라 미리 예단을 하면 안 되죠? 예단하면 안 되는데 개업공사가 판사 앞에 끌려오면 사기꾼 한 놈 왔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재판해. 그러니까 훨씬 불리합니다. 맞죠? 네. 그게 일반인들의 인식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네 번째 금지행위까지 다 본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년짜리 징역사유였어요. 그래서 매매업, 무등록업자와의 거래, 보수초과행위, 거짓된 행위로 판단을 치게 하는 행위. 여기까지가 1년짜리 징역사유였고 지금부터는 이제 3년짜리 징역사유예요. 이건 부동산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3년짜리 징역사유라고 한 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섯 번째가 관계법령에서 양도할선이 금지가 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라고 했어요. 이러한 증서 등에 대하여 중개를 해서도 안 되고 매매업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럼 중개가 뭐고 매매업이 뭔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럼 포인트는 여기서 증서가 과연 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시간에 주택법을 공부하는데 주택법에서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라는 걸 공부해요. 주택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이제 증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입주자 저축증서가 있어요. 입주자 저축증서. 입주자 저축증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청약통장.
대표적인 증서입니다. 청약통장. 그 다음에 주택 상환사채가 있거든요. 요즘 요게 이제 보기 힘든데 나중에 주택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회사채가 있어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철거 예정자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 확인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여기서 증서로 볼 수 있는 게 이거 양도가 금지가 된 재개발 입주권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증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양도가 금지가 된 재개발 입주권 이런 게 이제 바로 여기서 말하는 증서예요. 이겁니다. 이거 재개발 입주권 이걸 실무에서 뭐라 불러요? 딱지. 이게 딱지 아닙니까? 이게 딱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지치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증서는 바로 딱지들을 얘기합니다. 철거 예정자 지위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 지위 확인서 이런 것들 다 딱지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중개를 했거나 나아가서 매매업을 영위했다. 전부 다 이거는 3년 이하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해서 예를 들면 갑이 1순위 청약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통장을 을한테 파시는 거예요. 이걸 파는데 이 거래를 개업공사가 소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증서중개예요. 나아가서 이러한 딱지들에 대하여 사고 팔고를 업으로 합니다.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서, 중개, 매매업 바로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이 증서에 분양권이 들어가느냐 문제가 있죠. 분양권은 여기서 말하는 증서에 들어가느냐. 분양권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적 있죠. 분양권은 중개대상 물이다 아니다. 중개대상 물이었죠. 분양권은 장래에 건축될 건물입니다. 중개대상 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딱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이것은 증서로 볼 수 없다. 이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증서에 대하여 사고 팔고 업으로 하는 것도 금지고 소개를 하는 것도 금지다. 판교 예전에 분양할 때 판교 예전에 분양했었죠. 저기 경기도 판교. 거기 이제 분양했을 때 청약통장 거래가 아주 성행했어요. 그때 1순위 통장 당첨되려고 그걸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막 전봇대에 말이에요. 통장 삽니다. 막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아니면 겁대를 상실한 거지 그거. 이게 걸리면 3년에 3천이에요. 그는 주택법으로 처벌돼요 일단. 그게. 그래서 어쨌든 일단 이게 바로 증서였다.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딱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물딱지도 있고 조개딱지도 있고 여러 가지 딱지가 있습니다. 딱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무 가보시면 알아요. 우리 이쪽 지역은 지금 내륙 지역에 있으니까 조개딱지는 보기 힘들겠네. 그 조개딱지가 뭐냐면 그저 해안가 같은 데 개발하잖아요. 그럼 어민들 보상 있죠? 어민들 보상하는 그 딱지가 조개딱지예요. 그걸 조개딱지라고 불러요. 그 다음 이제 물딱지는 뭐냐면 물딱지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저 물이라고 해서 그저 해안가와 관계없어요. 그거는 형 관계없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여기서 뭐 꽃집 하우스를 하고 있었다. 근데 이쪽 지역을 싹 밀어버리고 개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거 하우스 해놓고 꽃집 하든 영업하던 사람들 있죠? 이거 이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주시키고 나중에 개발하면서 상업용지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여기에 개발지역에? 그럼 상업용지에 그 사람들은 일정 권리를 줘요. 그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 지위를 주는데 그게 바로 물딱지예요. 근데 문제는 왜 물딱지라고 그러냐면 이 딱지는 이거는 자기가 어디를 상업용지를 공급받을지 정해지지 않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이게. 그래서 자리가 좋은 데를 받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물딱지라고 그래요. 물딱지. 그래서 물딱지는 통상적으로 이제 거래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자,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 이제 6번째 금지행위로 직접거래 쌍방대리 금지행위를 보겠습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다음에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가 6번째 금지행위입니다. 이건 3년 이하의 징역토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 역시. 그럼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는 뭐냐? 이거예요.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이어야 됩니다. 이 의뢰인과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개업, 공인인계사 등이 거래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직접 거래예요. 그럼 이 거래의 범죄는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또는 개업공사 등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한 경우뿐만 아니고 나아가서 교환계약이라든가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등등등 어떤 식으로든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횟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목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보수를 받고 했던 안 받고 했던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부동산을 내려왔거든요. 팔러 왔어요. 근데 물건 보아하니까 싸고 좋습니다. 해서 개업공사가 이걸 사버렸어요. 직접 거래라는 얘기죠.
나아가서 소공이 전세 아파트를 구하고 있었거든요. 전세 아파트를 구하고 있었는데 마침 의뢰인이 전세 아파트 세를 놓으러 온 거예요. 이거 진짜 들어가서 살 목적으로 우리 소속공사가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겁니다. 이것도 직접 거래요. 목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거. 그리고 또 우리 개업공사가 갖고 있는 상가 건물을 의뢰인에게, 임차 의뢰인에게 이걸 세를 놓은 거예요. 의뢰인에게. 이것도 안 됩니다. 다 직접 거래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의뢰인과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니까. 이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면 다 차단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 개업공사가 상가 건물 한 채를 갖고 있거든요. 1층에 중개사무소를 열었어요. 1층에. 어느 날 갑이라는 자가 이 사무소를 찾아왔죠. 상가 세를 하나 얻고자 한다. 사무실 세를 얻고자 한다. 마침 4층에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갑한테 이걸 보여주고 A와 갑 사이에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이거 직접 거래 아니에요? 직접 거래 맞죠? 의뢰인자에게 세를 놨으니까 직접 거래잖아요. 이거 피해 가야 되죠? 옆집에 개업공사 있죠? B한테 얻는 거 갖고 네 의뢰인이라 그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거에 대하여 이 의뢰인은 결국 비의뢰인이 된 거죠. 이분이 소개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건 직접 거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또 다른 개업공사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는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업공사 관여를 했다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부동산을 팔거나 또는 내가 세를 놓고자 하거나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한다. 그럼 다른 개업공사 도장이 하나 있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때 필요한 게 누구? 동기. 무슨 옆집이요, 지금. 동기가 필요하지. 그죠? 그래서 요즘 죄송한 얘기지만 젊은 것들 무섭다고 그랬죠? 이거 아는 애들이 있어요.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3년 이하의 지역사회 이거는 직접거래. 그러니까 세를 얻으러 왔는데 개업공사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임대인으로. 그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갖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안전하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버리냐면 이 경우에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 이거 임대인 해가지고 A가 서명 또는 날인, 임차인 갑,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A가 직접 갑한테 세를 놓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직거래한 것처럼 처리해버려요. 개업공사 도장 안 찍는다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요 임차인이 이걸 털썩거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전하게 해버려야 돼요. 아예 갑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명의가 내 거로 돼 있다. 근데 실질은 우리 와이프 거다, 이거. 실질은. 그래갖고 내가 이거를 손님한테는 직접 세를 놓으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B가 이 물건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B한테 모시고 가면 되죠? 그리고 B가 계약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동기한테 얘기해 놓으면 되죠? 야, 내 상가 세 놓을 거거든? 손님 모시고 가면 네가 계약 써라. 그럼 되죠? 그리고 B는 그러면 손님한테 보수 받죠? 그리고 둘이 나눠 가져야지. A한테 어떻게 받아? 못 받지. 그죠? 줘야지. 이때 A가 밥 사야 돼? B가 밥 사야 돼? 예? B가 사야 돼? A가? 뭐 둘 중에 하나. 물어보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 B가 사야 돼? A가 사야 돼? 지금 상식을 보고 있는 거예요. A가 사야 돼요? B가 사야죠. B가. B한테 손님 붙여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가 사야지. 에? 자기 물건인데 B가 산다고? 보수 A가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차피 세를 놓는데 아이 죽었어. B가 안 주지요. 밥 한 끼 산다고 그러지 그냥. 이게 안 주죠. 이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안전빵이에요. 그래야 뒤탈이 없다는 얘기죠, 이거.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라니까 내 상가 건물 세를 놓을 때 또는 내 아파트 구할 때 그다음에 내 아파트 팔 때 이럴 때는 다른 기업공사에서 거래를 시키세요. 그럼 돼요. 그럼 안전하게 되는데 이걸 실무적으로 다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보수 주기 싫거든. 그래놓고 또 의뢰한테 보수까지 받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욕먹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의뢰인들이 이거 트석거리면 결국 다치는 건 나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했는데, 의뢰인과 직접 거래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의뢰인과 거래한 건 아니고, 의뢰인의 대리인과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하신 거예요. 이거 직접 거래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 의뢰인의 범위는 대리인 포함이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대리인의 법률의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된다? 의뢰인. 본인에게 귀속되죠. 그래서 이제 이건 직접 거래가 분명하고요. 자, 그럼 이제 쌍방대리 금지행위입니다. 쌍방대리. 이건 양쪽을 다 대리한 건데 갑을 간의 거래를 A가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는 날 갑자기 갑이 신종에 걸려서 못 나오신대요. 그래갖고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그 다음에 을 역시 지방 출장 가신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못 나가니까 대리권 수여할 테니 계약서에 도장 찍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혼자 양 당사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 푹 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죠. 이게 바로 쌍방대리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이렇게 써질 거 아니에요?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매도인, 매매계약서, 매도인, 갑, 대리인, 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매수인, 을, 대리인, A. 이렇게 되겠죠? 알선 개업공사, A.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뭐다? 이게 쌍방대리죠? 이걸 트리플 A라고 그래. 트리플 A는 안 되는 거죠, 이거? 예,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양쪽을 다 대리하면 어느 한쪽에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에 금지를 시켜놨는데 민법에서는 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허용이 되겠는가? 이 문제예요. 우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 그랬죠.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동의 불문하고 이건 금지행위예요. 금지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받아서 혼자서 이거 트리플 A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얘기입니다. 그럼 쌍방대리가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일방만을 대리하는 거예요.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수의뢰인과 계약을 해줍니다. 이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 일방대리죠? 일방대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에서 말이에요. 또 쌍방대리가 붙어 다니는 말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계약이라는 거 들어봤죠? 자기계약. 자기계약이라는 것은 대리인의 신분을 가진 자가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겸하는 거죠. 이게 자기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인이자 상대방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갑이 A한테 부동산 팔아달라고 아파트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하면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개업공사 A한테 수여를 했어요. 그러면 A가 개업공사가 매도 의뢰인의 대리인이 된 거죠, 지금. 물건 보아니까 싸고 좋습니다. 해고 삭발했다는 얘기죠. 이게 자기계약이에요. 대리인의 신분을 가진 자가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겸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맞죠? 그럼 역시 민법에서는 자기계약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이 되는 거죠. 우린 역시 자기계약은 동의불문 무조건 금지행위다. 뭐에 걸렸어요 지금? 그렇죠. 직접 거래에 걸렸죠 지금. 결국은 의뢰인 소유 부동산을 개업공사가 매수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자기계약은 당연 금지되는 계약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금지되는 겁니다. 당연히. 자, 그래서 직접 거래 쌍방대리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해두시고 마지막 금지행위로서 투기조장행위로 넘어갑니다. 투기조장. 이건 이제 조문의 형태를 봤을 때 투기 조장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이죠.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 하지 않은 부동산. 이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했어요. 그럼 이게 첫 번째 투기조장. 두 번째 투기조장은 법령의 규정이에요. 권리의 변동이 제한이 돼 있대요.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됐다.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권리의 변동이 제한이 된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했대요. 이게 두 번째 투기조장이에요. 그럼 탈세 목적 미등기 부동산 전매 중개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을이 매수를 했는데 취득세, 양도소득세 내기 싫습니다.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한다는 얘기죠. 안 하고 이걸 병한테 팔아치우는 거예요. 이 거래를 개업공사가 소개하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 거래 소개하지 말라. 그래서 미등기 전매자임을 인식을 하면서 그자를 거래하는 것을 도와주지 말아라. 바로 이 뜻이에요. 이게. 근데요,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하기를 5억에 매수했는데 팔기는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4억 8천에 팔았어요. 오히려 을이 2천만 원 손해봐버렸죠, 이거.
그럼 을이 전매 차익을 못 얻었습니다. 미등기 전매 행위자가 전매 차익을 못 얻었어요. 그럼 이자가 전매 차익 못 얻으면 이 개업공사 역시도 투기장을 피해가느냐? 피해가요, 못 피해가요? 못 피해간다. 우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자의 전매 차익 여부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불문하고 이건 금지행위예요. 이렇게 되죠? 이 경우에 등기는 갑으로부터 병에게 바로 넘어가죠? 이걸 무슨 등기를 한다? 중간생략 등기. 공부했죠? 그럼 중간생략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해서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일단 유효다. 맞죠? 일단 유효입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다. 그때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 등기가 유효라 하여 미등기 전매 행위를 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등기가 돼버리면 그 등기는 무효라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태도이고, 이 행위를 개업공사는 소개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서 감 한번 잡아볼까요? 이 미등기 전매 행위자를 도와준 우리 A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되죠? 투기장으로 처벌돼요. 3년 2천이에요. 을 있죠? 미등기 전매 행위자. 이자는 우리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되게요? 안 되게요? 안 된다. 우리 금지행위는 개업공사 등한테만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을은 금지행위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럼 미등기 전매행위 하지 말라는 법이 무슨 법이냐? 부동산 등기 특별주시법이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주시법. 그 법에 의해서 처벌돼요. 얘는 3년에 1억 이하의 벌금이에요. 미등기 전매행위자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참고만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전매를 준비했대요. 그럼 권리 변동 제한된 부동산이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말이에요. 투기과열지구라는 걸 공부해요. 주택법 시간에. 그래서 투기과열지구가 있는데, 이 투기과열지구는요, 분양권 전매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예요. 분양권 전매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데, 그러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우리 충청도 지역과 저 수도권 지역과 대전, 그 다음에 세종시 이런 데들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버리게 되면 아예 이전 늦게 할 때까지 전매 금지해. 그냥 아예 금지입니다. 아예 금지인데,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년 동안 전매 제한을 묶어요.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있다. 그러면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이죠 지금. 이것에 전매를 준비했잖아요. 그럼 투기조항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나아가서 우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이죠.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들은 일정 기간 또는 임대 의무 기간이 있죠. 5년, 10년, 뭐 20년 이런 식으로 임대 의무 기간인데, 임대 의무 기간 중에 있는데 사업자가, 임대사업자가 이걸 몰래 팔아치워버리는 거예요. 이 거래를 도와주잖아요. 그럼 이게 투기장으로 해요. 그래서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이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요 정도만 감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세종시 분양권 전매 제한 얼마나 걸려 있어요? 1년 걸려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이 풀었죠 지금. 그래서 원래는 이전 늦게 할 때까지 다 안 되는데, 워낙 부동산이 지금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1년 정도 많이 묶습니다. 그 인천 송도 같은 경우도 1년에 묶여 있어요. 1년 묶여 있는데, 그래도 이거 거래해요 안 해요? 하죠? 해가지고 1년 전매 제한 풀리는 날 있죠? 풀리는 다음 날 아주 분양사무소 난리 나지? 명의 바꾸느라고 미리 다 했다는 얘기죠 이미 다. 근데 이거 소개하면 뭐라고요? 투기조항이에요. 3년에 2천짜리 이거 소개하다 걸리면 커집니다. 안 걸리면 되지 뭐. 자, 일단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금지행위는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지행위 특히 이제 보수초과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골격을 이제 갖고 나중에 이제 판례들을 곁들여서 다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 시험에서는 금지 행위냐 아니냐를 주로 묻고요. 이건 매번 무조건 출제예요. 그래서 일단 판례들 다 정리를 이제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중개 보수 및 실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죠.